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고덕 강일 힐스테이트 이슈빌이 곧 청약합니다. 대단히들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안 할 정도로 단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청약은 해야 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청약할 만한 장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중교통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가용 이용은 굉장히 좋은데 올림픽대로랑 수도권 순환도로를 끼고 있어서 자가용 이용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멀고요. 버스도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과천이나 광교 같은 경우는 과천은 이제 경기도고 광교는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에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천은 4호선 타면 바로 서울 갈 수 있고요. 또 이제 GTX도 들어옵니다. 광교는 서울에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 신분당선이 강남까지 연결되어 있고 곧 용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덕 강일 힐스테이트는 서울시지만 사실 과천이나 광교에 비해서 교통은 훨씬 안 좋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은 기대되지만 과천, 광교 정도로 많이 붙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은 좋습니다. 뒤쪽이 한강 끼고 있고요. 한강 둔치공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은 좋습니다. 주변에 공원도 많고 거의 신도시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 아파트가 관심을 가진 거는 사실은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라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한강뷰는 고층 극소수 평형만 가능합니다. 그 정답은 그 3번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SH공사가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시공사를 선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그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를 벗어나서 새로운 컨셉의 아파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층과 고층 아파트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이제 독특한 구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저층이 많은 게 이렇게 좋은가? 테라스가 있다든지 전부 다 저층이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은 오히려 고층 아파트가 전망도 좋고 이제 고층으로 지으면 용적률이 같더라도 이제 건폐율이라는 게 낮아지죠. 그러니까 땅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면적이 이제 건폐율인데 용적률이 같더라도 건폐율이 낮은 게 훨씬 더 쾌적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저층이 많다 보니까 그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답답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809세대면은 엘리베이터가 보통 한 2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건물은 저층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5, 6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안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한 4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관리비를 굉장히 잘 아는데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0개가 있는 거랑 40개가 있는 거랑은 상당히 그 관리비가 달라집니다. 또 청소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라인이 많습니다. 똑같은 세대수래도 라인이 많으면은 이제 미화원분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미화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청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최저임금도 올라서 청소비도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관리비 중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드는 게 일반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관리비가 이제 좀 일반 고층 아파트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하여튼 관리비가
몇만 원 정도씩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이제 20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건폐율이 이제 높다 보니까 좀 답답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많습니다. 뭐 타워형도 이제 제가 지금 타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기가 좀 부족하고요. 이렇게 더운 날 같은 경우 이제 맞바람이 잘 안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에어컨을 좀 더 많이 틀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도 당초 예상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1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2,2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오른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높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건물을 좀 더 신경 써서 잘 지을 수 있는 거죠. 분양가가 이제 낮다 보면은 건설회사들도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부실 시공이라든지 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간 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가보다는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덕분에 이제 전매 제한은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8년이나 10년이나 이제 큰 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2년 차이는 이제 나중에 가면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다 보니까 대출은 40%만 가능하고요. 계약금이 20%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60% 중에 20%는 스스로 이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금 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청약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자금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덕 강일 힐스테이트 청약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건 되시는 분들은 다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청약하시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나중에 당첨되고 났는데 내가 기대한 그런 아파트가 아니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고 청약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그 평형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하여튼 뭐 그 평형별로 평면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파트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형별로 위치별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